태종 이방원의 후궁들, 원경왕후의 질투로 희생된 여인과 태종이 끝까지 지킨 여인, 왕후의 질투를 받았던 여인, 그리고 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왕을 섬겼지만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한 두 후궁의 이야기.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 그가 강력한 왕권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의 곁을 지켰던 18명의 후궁들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 곧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이었고, 때로는 치열한 궁중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두 명의 후궁, 효빈 김씨와 신빈 신씨. 한 사람은 왕비의 질투 속에서 핍박받으며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다른 한 사람은 왕의 깊은 사랑을 받아 후궁 중 가장 특별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같은 왕을 섬긴 두 여인,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왜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렸을까요? 태종의 후궁들은 왕실 권력의 흐름 속에서 단순한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이자 왕권을 둘러싼 거대한 싸움의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왕비의 분노 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야 했고, 누군가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후궁의 정점에 섰습니다. 왕후의 질투를 받은 후궁과 왕이 가장 사랑했던 후궁. 두 여인의 엇갈린 운명 속에는 조선 초기 왕실의 권력 다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궁궐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의 뜨거운 사랑과 치열한 생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왕후의 질투로 핍박받은 후궁, 효빈 김씨. 차가운 궁궐, 차가운 질투. 그리고 더욱 차가운 겨울밤 목숨을 건 후궁의 이야기. 궁궐의 밤은 유난히도 깊고 어둡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를 내는 한겨울, 바람이 문살을 흔들며 울부짖고 있을 때, 한 여인은 그 차가운 공기 속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효빈 김씨. 한때 원경왕후를 모시던 시녀였지만 왕의 눈에 띄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태종 이방원의 총애를 받았고, 이는 곧 원경왕후의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태종의 아이를 품게 되었을 때 왕후의 질투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인을 궁에서 내쫓아라. 원경왕후의 말 한마디는 곧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혹독한 겨울밤, 목숨을 건 사투. 결국 효빈 김씨는 혹독한 겨울밤, 아무런 보호도 없이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휘감았고, 그녀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그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궁 밖에서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몸으로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 손끝이 얼어붙어 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그러나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를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를 따르던 충직한 노비들이 그녀를 몰래 숨겨주었고, 음식과 따뜻한 옷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태종의 아들, 경명군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닌 왕의 아이를 낳은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3년 후 후궁을 둘러싼 정치적 도구가 되다 시간이 흘러 태종은 더욱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좌에 오르는 과정에서 가장 큰 조력자였던 원경왕후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왕후의 외척 세력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경왕후의 동생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과거의 한 사건을 끄집어냈습니다. 왕후가 후궁을 핍박해 죽이려 한 적이 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효빈 김씨였습니다. 태종은 후궁이었던 그녀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조정신료들에게 원경왕후의 질투와 가혹한 처사를 거론하며 그녀의 외척들이 왕실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후가 후궁을 핍박했다는 것은 단순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며, 그 가족들 역시 왕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태종은 원경왕 후에 4명의 동생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그들이 유배를 하거나 심지어 사약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이 원경왕 후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효빈 김씨의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원경왕 후의 시녀였던 여인, 왕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었으나 왕비의 질투 속에서 핍박받았던 여인. 그녀는 결국 태종이 왕비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그리고 후궁들의 운명. 그렇게 왕후의 외척이 사라진 후 효빈 김씨는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은 없었습니다. 태종은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녀는 조용히 궁 안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낱 도구로서의 삶이었을까요? 그녀는 조선 왕실에서 후궁이 얼마나 쉽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태종과 원경왕 후의 갈등 속에서 후궁이라는 존재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궁궐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한 여인의 운명.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고 왕을 사랑했지만 왕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후의 질투로 핍박받았던 후궁 효빈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태종이 가장 사랑한 후궁 신빈 신씨. 한 여인을 향한 왕의 깊은 신뢰, 그리고 후궁의 자리에서 국모급의 예우를 받은 특별한 존재. 조선의 궁궐은 수많은 후궁들의 숨결이 얽힌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애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생존이었고 권력이었으며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단 한 명, 태종 이방원이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했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총애를 넘어 후궁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국모급의 예우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빈 신씨. 단순한 후궁이 아닌 왕실을 떠받치는 존재로 기록된 여인이었습니다. 시녀에서 왕의 여인으로. 신씨의 출신은 원래 고려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녀의 가문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여식은 혼인을 통해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거나 궁에 들어가 시녀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원경왕 후의 나인으로 궁에 입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시녀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을 갖춘 그녀는 궁중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태종 이방원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종은 단순한 애정으로 그녀를 후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 답이 신씨였습니다. 그녀는 후궁이 된 후에도 태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며 태종을 섬겼고 그것이 오히려 태종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태종과의 사이에서 무려 10명의 자녀 왕자 6명, 옹주 4명을 낳았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한두 명의 자녀를 낳는 것과 비교하면 그녀가 태종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실의 후손을 많이 낳는 것은 곧 권력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태종의 핏줄을 가장 많이 이어간 후궁이었고 이는 후궁들 사이에서 그녀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병상 곁에서 지극한 간호. 시간이 흘러 태종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왕이었지만 결국 인간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빈 신씨였습니다. 그녀는 태종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손을 잡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며 지극한 정성을 다했습니다. 태종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곁에서 자신을 섬긴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누구보다 아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더 이상 왕의 후궁이 아닌 왕을 위한 여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머리를 깎고
불경을 읽으며 왕을 기리다. 태종이 눈을 감은 후 신빈 신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을 위한 애도는 단순한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비단도 장신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태종의 명복을 빌며 불경을 잇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왕의 후궁이 스스로 출가를 결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왕을 사랑했던 여인, 왕이 가장 신뢰했던 후궁. 그녀는 이제 세속적인 삶이 아닌 왕을 위한 기도로 남은 생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세종의 특별한 예우. 태종이 떠난 후 신빈 신씨에게는 또 다른 왕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녀를 단순한 후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태종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세종은 그녀에게 정일품 신빈이라는 최고의 예우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어머니, 즉 국모급에 준하는 대우였습니다. 세종은 그녀를 특별히 존중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직접 조문을 했으며 그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도록 했습니다. 태종이 떠난 후에도 그녀는 왕실에서 존경받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신빈 신씨, 조선의 역사에 남다른 흔적을 남기다. 조선의 후궁들은 대부분 왕의 총애를 받다가도 쉽게 잊혀졌습니다. 그들은 왕이 떠나면 더 이상 궁에서 설 자리가 없었고 대부분은 조용히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빈 신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받은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곁에서 끝까지 남았고 왕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갔으며 왕의 뒤를 이은 아들 세종에게도 존중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에서 후궁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받는 후궁이면서도 왕의 신뢰를 잃지 않았고 왕이 떠난 후에도 역사 속에서 잊히지 않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종이 가장 사랑한 후궁이었으며 왕실의 정신적 지주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왕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뢰와 헌신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강렬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3대비 되는 두 후궁의 운명, 효빈 김씨와 신빈 신씨. 같은 왕의 후궁이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명은 왕후의 질투로 인해 끊임없이 핍박받고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으며 다른 한 명은 태종의 가장 큰 신뢰를 받으며 후궁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후궁들의 기록이 아니라 조선 왕실이 권력과 사랑을 이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한 여인은 왕후의 분노를 견뎌야 했고 한 여인은 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남았다. 과연 그들의 선택과 운명은 피연이었을까요? 조선 왕실에서 살아남는 법은 사랑을 받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갖는 것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태종과 후궁들. 그들의 운명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질투, 그리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왕후와 후궁들의 삶 중 어느 것이 더 행복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